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준비한 듯한 변론이 오히려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자, 약간 그 재판장 입구에서 아수라장이 좀 펼쳐졌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시민과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고개를 들어라 뭐 이런 소란도 좀 있었습니다. 자, 고유정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그 이후로 숨진 전 남편이 변태 성욕자였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 측의 변호인은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뼈 중량 이런 부분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면제를 검색한 것은 버닝썬 사태를 기사를 보다가 거기에 수면제라는 게 나와서 호기심에 본 것이었다. 그리고 뼈 중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검색한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숨진 남편, 현 남편 몸이 좀 허한 것 같아서 감자탕 해주려고 뼈 중량을 검색했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대응하는 것 정말 말이 안 된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오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악하는 거야! 선벌 받을 거야! 어디 엄마 코스프레! 사랑해라! 고유정 씨가 직접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임하실 건지 그 정도만 그럼 소감 밝혀주시죠. 예, 재판에 성실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변호사 두 분께 좀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네. 처음에는 고유정 씨가 선임한 변호인들이 뭐 다 사임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또 몇 분은 그냥 계신다고 알려졌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변론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참여하고 뭐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을 질문하셔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변호사 선임에 관한 문제, 하나는 변론 내용에 관한 문제. 예. 근데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한 그 전관 위주로 돼 있는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의성 전화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작전상 후퇴로 해서 전부 다 사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 결국 그때에 선임을 했던 정관 출신 변호사가 그 로펌에서 사임계를 내고 이 사건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있던 사건의 비를 다 포기하고 한 회사를 나올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건에 그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크고 적지 않은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약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로펌을 그만두고 이 사건만 만을 위해서 정도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건, 다른 사건 다 사임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맡을 만큼의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지금 고영정 씨가 제공했을 고영 씨 내지는 그 가족들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쨌든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선택이고 헌법상 변호인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이면에는 그런 그 계약이 있었다고 저는 미뤄 짐작합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 변론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썼습니다만 변론은 자유이다. 하지만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안 되면은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오늘 법정에 처음 나왔지만 실제로 재판은 이전에 또 있었죠.
그게 이른바 변론 준비 절차. 그때 재판부가 당신들 그 의견이 모여해서 변론 요지서를 냈는데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판장님이 그걸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아니 다 계획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뭐냐라고 사실상 질타적인 의미를 했는데 오늘에도 주장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명하는 내용이 과연 재판장님의 어떤 마음을 그것이 맞다라고 했을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지금 뭐 뼈무게에 나오는 내용을 예. 봤을 때에 결코 재판장님의 눈높이에 맞췄다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장님의 속을 확 긁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요. 참 뼈무게 남편 보양식을 해주려고 검색을 해봤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런 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한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 들어보는 변론인데 물론 뭐 하도 할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 지난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던 그 A라고 하는 변호사가 정관 출신인데 그 법무법인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와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B라고 하는 변호사를 같이 이제 일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 B라는 변호사가 나온 겁니다. 그 A라고 하는 변호사가 아직 그 등기 관계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그 A 변호사, 정관 변호사가 다시 나올 건데 문제는 이 B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국산 변호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산 변호사가 당시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면서 이제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칼로 2번 정도를 찔렀다 이런 주장을 했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새로 선임된 지난 금요일 날 선임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변호사가 뭔가 이제 무슨 종류의 말을 하느냐를 알아보려고 판사님이 질문을 했고 모두 발언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부를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다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봤는데 모두 발언 자체가 너무 부적절했기 때문에 재판장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당신은 지금 최후 변론을 하고 있냐 예. 모두 진술하고 있냐 그만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된 사건인데요. 오늘 제가 이 모두 발언이 뭔지 다 들어봤거든요. 예. 엄청나게 이상한 발언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걸 다 말로 다 읊을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 변태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기부터 경위부터 여러 가지 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변호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펜션에 가게 된 경위, 펜션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설명력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변태 성욕자였고 2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성욕을 품고 행동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거는 좀 심한 말이다라고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아마도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연관 검색어 내지는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무리한 변소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치밀하게 대응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결국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도 한몫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유정 씨 측 변호인은 주장하기를 경찰이나 뭐 이런 곳에서 너무 언론 이런 곳에서 너무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본인들에게 더 불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이 고유정 씨가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요구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사회생활하는 남편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에 응해주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문제가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머리채까지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물론 뭐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최종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방청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참 가증스럽다 이런 반응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황장수 소장. 저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에 굉장히 유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유정은 자신의 변호를 다 해요. 그리고 그게 또 밖으로 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시신조차 못 찾을 정도면 저 시신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경찰이 지금 확보한 저 시신의 잔혹한 훼손 방법, 살해 방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죠. 경찰이 하는 건요. 근데 잔혹하다라는 핑계로 이런 일들을 별로 공개하지를 않고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현장 검증조차 안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사이코패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사전에 기획을 해서 죽이고 죽인 사람과 아들을 데리고 이틀인가 같이 있고 그리고 시신을 갈갈이 다 이렇게 뿌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멀쩡한 제정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냐 아유, 볼 듣기가 수가 좀, 없죠. 예, 잔혹합니다.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또 경찰 심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잔혹한 살해 방법이에요. 옛날에 오원춘이가 했을 때는 오원춘이가 중국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뭐 조선족이라서 그랬는지 오원춘은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잔인하더라도요. 경찰이 알고 있는 살해 방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요. 저는 좀 마찬가지로 이 고유정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나 지식이 좀 더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옳은 재판 방법이다 봅니다. 예, 정말 공분을 사게 한 그런 범행이었는데 법정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은 또 더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